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2021년 1월에 대한민국 물가와 수출 실적이 2021년 2월 1주차에 발표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과연 2021년에 1월 대한민국 물가와 수출 실적이 향상이 됐다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엮여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준비를 했죠. 본 내용을 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2021년 1월 대한민국 물가,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고 수출도 상승했단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좋아지는 것인가, 코스피 그러면 계속 쭉쭉쭉쭉 날아가는 것인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2021년 1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이 2020년 4월 세계경제 표준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선 이후에 미국의 매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증가되게 됐고, 미 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는 시절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대한민국의 물가가 이와 같이 증가되어 온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2020년이라는 전체 기간을 보게 된다면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극한 환경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2020년 4월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 증가분 만큼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기간 만든 추세를 보게 되면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인플레이션율, 물가, 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 즉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돈이 이전보다 더 시중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돈의 가치가 하락되게 된다면 A라는 물건이 됐던 B라는 물건이 됐던 이 가치가 돈의 단위로 측정이 되게 되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 반대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율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20년 미국과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기 부양을 지속해 왔다면,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해 왔다면 미국과 같이 2020년 기간에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는 적어도 형성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2020년 기간에도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특히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S라는 기업이 코로나19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동등하게 극한 환경 속에서도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금액 기준으로는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로 인해서 하락 현상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물 경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매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했더라도 매우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로 인해서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했고, 그것도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코로나19 특수 환경, 극한 환경에서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로 매출이 감소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코로나19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뒤늦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화 유동성 공급은 증가를 시켰지 않소. 그렇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똑같은 시기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기에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이 되게 됐다는 것은 독단적인 또는 독립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부분 환율,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이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2020년 기간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2020년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7년 05월서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책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정책의 효과는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 뒤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으로서 확인이 되게 되죠. 즉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3.2%,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2.0%인데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5월에 적용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1년 이전 내에 이전부터 적용된 정책의 성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설정한 경제 방향성은 상방의 추세가 아니었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율 2020년 기간에만 하락 추세였는가, 2017년은 상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의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1.2%의 경제 성장률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와 똑같은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즉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2017년 5월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책이 만든 방향성, 경제의 방향성도 하락 추세, 인플레이션율도 하락 추세, 유동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되는 정책이 매우 핵심 정책으로 지속해서 적용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원화 유동성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못하는 현상이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 실물 경제를 매우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이 시절에도 그러한 정책이 여전히 원화 유동성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단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해라. 그렇지만 2017년 6월서부터 적용되어 온 부동산 규제 정책은 더 강화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공급 확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바스켓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채워져 있어야지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은 RPM이 쉽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왔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인데,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 추세, 인플레이션율이 증가되게 되면서 이전과 동일한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시절 대한민국의 부가가치 창출 성과는 높아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만드는 시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에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어렵다. 파란색 선 내려가면 검은색 선 내려가, 파란색 선 올라가면 검은색 선 올라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 눈으로 보는 것을 왜 믿어야지 되고 그 왜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려울 수 있게 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인플레이션율 현재 가치 하락 추세 진행되면 별반 좋을 거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면은 더욱더 격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왜 하락 추세가 진행됐는가? 보게 되니 이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2017년 말서부터 계속되어져 왔네. 2017년 말서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인플레이션율이 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격한 시절 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못하는가? 인플레이션율이 2017년 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대한민국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다면 구군을 걸고 적극적인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국가경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무리 없이 빌리게 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주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를 만드는 기간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통화 유통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똑같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 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더라도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매우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이 엔진 회전 속도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더라도 주요한 경제지표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러한 것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경험의 법칙으로 룰 오브 썸으로 0.72에서 0.73이 대한민국 경제가 쉽게 활성화되기 위해 원화가 갖춰야 될 임계 수준의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현재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0.63까지 내려와 있는 중이에요. 즉 대한민국 경제가 쉽게 엔진이 선순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즉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는 이와 같이 원화 유동성이라는 것을 시중 원화 유동성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유지되어야 대한민국의 엔진이 무리 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를 못한다면 이와 같은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쉽게 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2019년도서부터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동일한 내용, 진척도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됐어요. 이봐라, 이게 2020년 1월 대비 전년 대비 11.4%가 증가가 되게 됐고, 대한민국 수출이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 이후에 4월 이후에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 개선세가 진행이 되게 됐다. 대한민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세 번째가 유럽, 네 번째가 중동 정도가 되게 되죠.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고,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2월 달에 이와 같이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3월서부터 중공인 경제가 부분 재가동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소폭 개선이 됐다가 4월 달에 미국, 유럽, 중동,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중공에서 입국을 한 사람 중에 중공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수보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많기 때문에 중공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이 논리가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지표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중공의 입국을 철저하게 막은 국가들은 1년이 경과된 지금 코로나19 발생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늦게라도 차단을 강화한 국가도 그와 같은 대열에 합류를 했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부터 유입되는 그 한 명을 차단을 하지 않는 국가들은 여전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논리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외면하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보게 되면 2020년 4월에 이와 같이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은 더 크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5월 말서부터 미국, 유럽의 실물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진행되는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이 수출과 이제 앞서서 살펴봤었던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같이 이제 합성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이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되게 되고, 여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수출이 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내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됐지만, 이를 좀 기간을 좁혀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던 기간에 대한민국 수출 실적도 연동돼서 하락세, 하락 추세 속에서도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 반등하는 이러한 기간에 민간 기업들은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가 더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인플레이션율 하락, 수출 실적 하락, 인플레이션율 상승, 수출 실적 상승, 이 연동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되죠. 대한민국 경제,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서 대한민국에서 가공해서 이를 해외에 대파하는 과정에서 꼭 대파를 하지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수출이 향후에 더 개선이 되게 된다면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도 OECD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순으로는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경영 컨설팅 그룹에서 대한민국이 뭐 2050년경, 2055년경에 가게 되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군다고 예측을 한 그런 기관도 있다. 근데 이 기관의 리스트 속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5위권 내에 없죠. 보게 되면 수출이 살아나게 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서 수출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런 환경성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침체되든 말든 대한민국 경제는 잘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에 이와 같이 수출 실적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에 또 연동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 기간 동안에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되면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되고 이에 연동돼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수출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할 수가 없다는 인과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좀 범위를 확정해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코스피 지수예요. 이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게 코스피, 여기가 파란 선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 코스피 하락 추세,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추세, 코스피 상승 추세. 코스피라는 것은 경제의 방향성을 결국에는 변동성이 진행되더라도 수렴하게 되죠. 즉 경제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체 정책,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떠하든 말든 그 국가의 정책이 그 나라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을 수년 동안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이 결국에는 수렴하게 되게 되죠.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이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증가되는 시절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 또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는 코스피는 이와 같이 상승 추세가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2017년 말서부터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율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근데 코스피 지수만 하락 추세를 깨고 위에 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실체가 있죠? 앞서서 살펴봤죠. 뭡니까? 대한민국의 수출과 코스피 지수예요. 파란 선이 수출, 검은 선이 코스피예요. 수출이 증가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나마 잘 나가게 되면 코스피가 방향성이 연동되어져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2020년 기간 2020년 4월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개선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이와 같은 방향성이 연동돼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온도 차이가 발생이 되게 돼요. 수출은 아직 이와 같은 2017년 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못했는데 코스피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부분을 온도 차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더 들여다 봐야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말이에요. 진척도만 달라지게 됐고 이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했었던 분이라면 그리 낯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도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캔들로 나타낸 게 빨간색, 파란색이 박스를 캔들이라고 말해요. 캔들로 나타낸 게 대한민국의 대형주,
주가 지수가 되게 되고요. 주식 가격 지수가 되게 되고요. 이게 연두색 선으로 나타난 게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파란색 박스로 나타낸 게 1,100원이에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 중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이 발생이 되게 되고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대기업마저 수출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임계 수준을 하향 이탈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잘 나가던 국내 대형주 지수도 결국 종국에는 환율이 반전되는 시점서부터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대형주의 주가 지수가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오고 있고 현재 1,100원을 이탈했었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소폭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일정 기간 누적되고 있고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임계 수준 밑을 하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2017년도서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의 침체도 연동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혼자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됐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주장을 하는 분이 있죠. 그렇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발생되더라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유난히 반도체 부문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대형주랬죠. 삼성전자 반도체 잘 나가면 모든 게 다 안 좋아도 주가지수만 혼자서 경제 방향하고 다르게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공개방송을 통해서 똑같은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죠. 반도체 지수를 나타냈어요. 반도체 업황이 잘 나가게 되면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더라도 대형주가 어떻게 되는지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더라도 대형주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경제지표, 하나의 경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했었던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근시안적으로 좁혀서 보게 된다면 코스피 잘 나가요. 요즘 같으면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공개방송 진행할 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죠.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뭔 일이 벌어지든 말든 당장 내가 단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상승하면 좋겠다. 아니야. 오늘도 다 필요가 없고 내가 매매를 하는 30분만, 5분만, 1분만 난 틱봉으로 하게 되니까 몇 초만 상승하면 좋겠다. 근시안적인 관점이죠. 근시안적인 관점을 좀 더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도 멀리가 아니 조금만 더 확장을. 이게 글로벌 옵션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수개월 동안 3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진행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서부터 계속해서 진척도를 확인해 오고 있는 동일한 내용, 동일한 지표, 진척도만 달라질 뿐 이와 같이 지표를 통해서 특정 현상을 분석하고 조망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그 지표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좀 낯설지만 그 뒤부터는 진척도만 확인하게 되고 이전의 분석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만 진행되게 될 뿐 그리 낯설지가 않게 돼요. 글로벌 옵션 지수가 이 파란색 선을 넘어서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하락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베팅이 증가되는 시절에 파란색 선을 넘어서게 되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섰던 기간에 연결선물 지수가 어떻게 연동되어져 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1번 기간의 상승세를 넘어서는 현재 2번 기간이 되게 되겠죠. 1번 기간 글로벌 옵션 지수는 빨간색 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과도한 상방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던 시절을 이었었죠. 자,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폭락할 거야. 반대로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고 계속 간다. 야, 뭐가 다 나빠지든 말든 간에 삼성전자만 잘 가면 계속 갈 거야. 그러던 시절 반대의 흐름이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들어서 마진을 늘려야 되는 그 투자 조직 입장에서는 대중이 다 참여를 하는 쪽으로 변동성을 지속해서
만들게 되면 마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뿐이 없게 되고, 일본의 시기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게 됐고, 대한민국의 선물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수가 오버슈팅을 나타내면서 잘 나가게 되는데,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 롱 포지션을 미리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폭락이 진행되던 3월 기관은 추가적인 폭락이 나타나게 될 거야. 엘리어트 하락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파란색 선 기관은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수익을 얻게 되는 선물에 대한 숏 포지션을 늘려가는 시절에 지수가 폭락 중임에도 외국인들은 반대로 롱 포지션을 더 강화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내가 거대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연동해서 움직일 정도의 자금력이 된다면, 돈을 들여서 그러한 변동성을 내가 만들고 있게 된다면, 포지션의 변화를 특정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것이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특성이에요.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매우 좋겠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즉, 매매의 본인은 가격 차트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격 차트 2분의 1의 확률에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론이죠. 2분의 1, 2분의 1 승리. 결국은 응용 통계를 공부를 했다면 결국은 패배할 확률 1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도 외면을 해서는 안 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현재 1번 시기보다 현재의 연결선물지수의 상승세가 더 강해요. 왜냐? 상방의 변동성을 만드는 기간이 간헐적이었지만 일정 기간 누적돼서 진행이 되게 됐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지 외국인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죠. 주가지수가 계속 갑니다. 삼성전자만 가면 가게 됩니다. 옛날과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되게 되다가 이제서야 재평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주장에 동조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와 같이 포지션을 변화를 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 수개월 동안,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되게 되죠.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변동성이 계속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는 되지만, 이와 같은 변동성이 누적되게 된다면 그 방향성은 상방의 추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방의 변동성이 나타날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손절, 공포를 느끼고 공포지수, 인버스지수 매수, 인버스 EBS지수 매수, 적어도 현금 100%가 아닌 기회의 시기라는 것, 이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개월 동안에, 좀 3월 달에 되게 되면 1년이 되게 되고 거의 1년 가까이 동일한 내용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즉, 기회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또 다시 진입하게 되면 흡족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인버스 투자 시기는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수개월 동안 살펴봤었던 익숙해진 경제지표들의 진척도와 그 진척도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이런 블로그 타이틀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별도로 포스팅을 한 3가지 정도, 하루에 이제 월, 화, 목 기간에는 3가지 주제씩, 적으면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추가로 살펴보실 수 있고, 공개 방송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이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오늘 어떠한 공개 방송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될지 미리 좀 참고 자료 삼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안내 드리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포스팅한 내용들과 연관되어서 수많은 여기에 포스팅들이 또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포스팅 내용은 굉장히 단편적인 현상만을 조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에 연관된 내용을 찾아보고 싶다면 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잇 내용 중에서 유사한 제목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조금 낯선 이름 주상지라는 곳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카페 네이버 여기 내려가게 되면 주상지라는 게 있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되어져는 있지만 과거에 이제 공개 방송 자료를 보려면 화면을 많이 내리면서 그 영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곳에 갔다가 놨고요. 3월 25일 공개 방송 내용 중에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한머니 같은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연동되어져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좀 이 내용을 보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같은 기간에 어떠한 메커니즘, 특수한 메커니즘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지 연동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융상품이 5% 하락하면 모든 금융상품이 똑같이 같은 기간에 5%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점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4월 2일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던 것 중에 한먼이라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투자 조직들을 통칭해서 한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은 현재와 같은 변동성을 극화를 시키고 이 속에서 흡족한 수익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매우 실물경제 정상 가동을 멈춰서게 되는 매우 전염성이 높은 그런 질병이 발병되게 됐고 이와 같은 코로나19 소재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격화되어 오고 있죠. 즉 2020년 이 한머니들이 휘두르는 창에 드디어 이들이 넘어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미국 달러 글로벌 유동성의 근간이 되게 되는 미 달러의 영역을 건드리게 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달러 유동성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방패를 들어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 창에 맞서게 되게 됩니다. 현재 어떠한 일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4월 2일 내용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6월 12일 날 공개 방송 자료 중에서 두 번째 주제였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기로 향하는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 기간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분되는 계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1월이 이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와 있는 것인지 또한 봄에 와 있다면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2020년 6월 이 2020년 6월 경에는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 되게 되는데 이 기간 부근에는 지금도 이제 검색 엔진들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당시에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로 실물경제 정상 가동 못 된다.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 하반기 되면 상업은행 연초에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경제대공황 수준을 넘어선다와 같은 증명되지 아니하는 기자의 감으로만 국내 뉴스가 됐든 국외 뉴스가 됐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어져 왔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경제대공황을 운운하는 겨울의 장세가 아닌 우리는 봄의 장세가 와 있다는 것 경제대공황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었죠. 또한 저희 유튜브 채널 가운데와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가운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료를 좀 동영상 자료를 볼 수가 있죠. 3월 13일 자료예요. 저희는 3월 초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공개 방송과 주요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이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된다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반등 국면의 전환이 되게 되어
지속적으로 추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근거 자료를 남겨왔었죠.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은 이러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을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전공에서 경제나 경영 또는 기술경영 쪽에서 평가지표 쪽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업무 중에서 전략 또는 경영기획, 생산관리와 같이 특정 지표를 통해서 특정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가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지표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게 된다면, 저희 댓글 중에서 간혹 올라오는 것들이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냐.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어떠한 경영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어디가 문제점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 그와 연관된 어떠한 지표들의 개선세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경영 실적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지표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낯설음에 따라서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남은 것은 진척도에 따른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이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게 돼요. 매우 용이하게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건 저희가 낯선 것을 들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설명드린 이러한 분야 속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되어 오고 있다는 것.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연말에 인사평가 받게 되는데 인사평가 체계도 이와 같은 평가 지표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흔히 들어보신 KPI 평가 지표 체계라는 것도 경영학과 쪽 학문 쪽에서 활용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공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과 동일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떠한 업무를 하시든 간에 연말에 인사평가는 받게 되실 거고, 연초에 인사평가를 위한 PI 평가 지표들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와 같은 평가 지표도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의 그 체계의 한 줄기다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리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평가를 받으실 거고,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공개 방송에서 평가 과정과 동일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좀 백그라운드 공개 방송에 진행되는 내용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와 같이 과거에 진행됐었던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내용을 다뤘었던 공개방송 내용들 확인을 해주시게 된다면 좀 참여하시는 과정 속에서 익숙함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매일 평일 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수개월 동안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유를 해오고 있는 미약하지만 양질의 컨텐츠이고자 하는 컨텐츠를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목요일날 밤 10시에 다시 방긋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